손절 물음표가 지금 붙었죠. 손절인지 아닌지 모르겠다라는 것 같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 이춘석 법사위원장 사퇴입니다. 네, 아까 일면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춘석 의원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지금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진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이 차명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잘 보이죠? 네이버, LG CNS라고 명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이 보유 수량도 150주, 420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모습, 이춘석 의원이 본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밑에 조용히 책상 아래 놓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찍힌 사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명의가 누구냐? 차모 씨예요. 차땡땡. 근데 이 차모 씨가 누군가 봤더니 보니까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건 대체 무슨 얘기야? 보좌관의 주식 거래를 이춘석 의원이 대신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죠.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건데 근데 이 보좌관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의원님은 주식 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거래를 하는데 의원님의 조언을 자주 얻습니다. 어제 본회의장 갈 때 깜빡하고 제 전화를 들고 가서 제 주식창을 아마 본회의 중에 잠깐 열어보신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윤경호 위원님, 주식창 이거 여는 거 로그인 없이 열 수 있는 겁니까? 그거야 뭐 두 사람의 관계, 그다음에 네. 비밀번호 설정을 뭐 안 해놨으면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러나 통상적인 관행에는 안 맞죠. 결국 이춘석 의원이 어제 하루 사이에 벌어진 일이 이렇게 마무리된 건 거짓말로 보이는 처신 때문 아닐까. 그 전에 비슷한 사례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이춘석 의원의 경우는 보좌관과 본인 두 사람 다 헷갈려서 전화기를 가져갔다든지 네. 제 걸 대신 점점점 그러나 그런 것들이 거짓말로 보이는 이 거짓말이라는 세 글자 때문에 결국 마무리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바로 논란이 일고 한 7, 8시간 만에 후루룩 갑자기 법사위원장도 사임하고 지금 민주당도 탈당하고 빨리 수습이 됐다라는 거는 거짓말인 거 아니야라는 강력한 이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빨리빨리 수습이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설마 이 휴대전화를 정말 몰라서 바꿔갔겠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신 건데 관련해서 어제 그래서 기자들이 직접 이춘석 의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거 차명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보좌관 겁니까? 라고 물었는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들어보고 오시죠. 아니 SNS에 올린 그게 전부입니다. 그다 조사하면 밝혀질 거니까요.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고. 네, 맞습니다. 화면 거래는 아니라는 거죠? 당에 소명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조사하고 있는 거라. 보좌관 폰이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제 썼던 핸드폰이. 예. 얘라는 게 주식 거래할 때 숨긴 보좌관 폰이고 의원님 폰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경위를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나중에 가르칠게요. 작년 10월에도 이제 뭐 국토리 하실 때 보좌관 이름으로 주식 거래하는 사진이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사진이 찍혔는데 보좌관 이름으로 차명 거래한 사진은 없다는 게 의원 주장이신 거죠? 화면에 조사해봤는데 그 AI 휴대전화는 왜 그거 가지고 계셨다고 그 자체가 또 지금 제가 그런 관계를 떴습니다. 네, 어제 본회의장에서 나가는 이춘석 의원을 기자들이 직접
직접 따라가면서 꼬치꼬치 좀 물어봤습니다. 지금 상당히 좀 길게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저희가 좀 중요한 발언 그 부분 딱 짧게 보여드립니다만 혹여나 앞뒤 문맥상으로 좀 잘못 전달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엔 거의 정말 편집 없이 다 있는 그대로 보여드렸다라는 건데 근데 보면서 최수영 의원님 기자들이 계속 똑같은 걸 사실 물어봐요. 네. 차명 거래입니까 아닙니까? 결국 요지는 이거 차명 거래예요 아니에요? 진짜 보좌관 거 그냥 여러만 본 겁니까를 물어봤는데 뭔가 대답이 네, 올렸어요.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애매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네. 있거든요. 거짓말이니까 애매하죠. 원래 진실은 간단합니다. 원래 거짓말이 길고 해명이 길고 하는 거지 네. 진실은 간단합니다. 아니다 기다 맞다 틀리다만 얘기해 주면 되는데 말 네. 못하잖아요. 이렇게 따라가는데 최근에 정말 보좌관이 민주당 내에서 화제입니다. 강선우 장관 후보자의 보좌관은 쓰레기 치우는 갑질의 대상이었다면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은 이 같이 동업자 의식을 가진 경제 공동체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은 이렇게 자신의 저게 차모 씨 걸 의원이 가진 것 같던 네. 그다음에 아니면은 진짜 차명 거래를 했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면 둘 다 보면은 동업자 의식을 가진 경제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 끈끈하게 할 수 있는 저는 이게 빙산의 일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주식만 차명 거래 정말 딱 요 세 종목만 거래하라고 맡겼을까요? 이렇게 작년도 10월 달에 사진 찍혔잖아요. 그렇게 오랫동안 말하자면 참모 씨 이름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그러면은 네. 저는 다른 것도 한번 다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길을 처음에 하기가 어려운 거지. 네. 한번 그게 시작되고 나면은 다른데 번지는 거는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서 꼬리 자르기식으로 탈당하고 법사위원장 끝나고 물론 이제 경찰이 이거는 사건이 됐습니다만은 네. 저는 좀 더 폭넓게 들여다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식이 더 포함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쪽까지 보좌관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하기 뭐하니까 재산 관보에 실리는 걸 두려워해서 다른 쪽으로도 맡길 수가 있었다. 이렇게 주식 거래도 차명 맡긴 사람이 뭘 못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건 조금 더 들여다봐야지 탈당시키고 법사위원장 해놨다고 자 이제 우리랑 관계없어요. 우리랑 당연히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좀 더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수영 의원님께서는 아니 지금 이게 보좌관의 명의로 된 이 주식을 지금 이 사고팔고를 한다는 얘기인 자체는 보좌관과 동업자라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혹은 차명으로 명의만 빌렸거나 뭐 이런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일단 아까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긴 했지만 어쨌거나 이춘석 의원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명거래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송영훈 변호사님. 지금 사실 가능성이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그냥 보좌관이 하는 건데 여러만 봤을 수 있고요. 이춘석 의원 얘기대로. 또 하나는 보좌관의 명의만 빌려서 실질적으로는 이춘석 의원이 한 것일 수도 있고 세 번째로는 보좌관과 이춘석 의원 상호 합의하에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띄고 하고 어떤 정말 동업자적인 이런 걸로 같이 할 수도 있고 뭐라고 보십니까? 현실적으로는요. 네. 차명 거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능성이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몇 %나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실수로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런데 네. 그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도 알고 있어서 일단 들어갈 수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휴대전화에 주식 계좌 앱이 있고 보좌관 명의의 주식 계좌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주식 계좌 주식 거래 앱에 로그인할 수 있는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허락도 받았고 그다음에 매매를 할 때 필요한 계좌 비밀번호도 알고 있고 나아가서 공인인증서나 페이스 아이디, 지문인식 같은 최종적인 거래에 필요한 그 인증 수단까지 알고 있고 아하. 그리고 이런 일이 작년 10월에도 발생하고 이번에도 또 발생할 확률 이게 다 합하면 몇 %나 되겠습니까? 결국은 차명 거래 이외의 다른 가능성은 대단히 상정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가.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은 앞서 최수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제 공동체가 아니겠는가. 즉 휴대전화, 계좌, 주식, 인증수단, 비밀번호 모든 것을 공유하는 사이라는 이야기인데 네. 저는 설마 그런 것은 아니지 않을까. 정말로 보좌관의 계좌를 사랑하신 의원님인가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네. 지금 송 변호사님 말씀은 지금 만약에 이게 정말 모르는 상태로 벌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연들이 겹쳐야만 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는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우연히 깜빡하고 내 거 아니라 보좌관 걸 갖고 가서 근데 마침 이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고 들어가서 마지막 최종 거래하기 직전에 해야 되는 그럼 이
이 어떤 뭐 실명 거래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다 내가 알고 있을 가능성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하셨죠.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작년 10월에도 있었잖아요. 아까 기자들도 사실 그걸 질문을 하죠. 작년 10월에도 해당 보좌관 명의로 이 거래를 하신 게 찍혔는데요라고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거죠. 작년 10월 국토위 국감 중에 찍혔던 사진이에요. 네. 여기 이름은 완전히 다 가려져 있습니다만 당시 요 이름도 사실 아까 보신 차땡땡 해당 보좌관의 명의였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이런 게 있어요. 조현선 변호사님. 아까 뭐 이렇게나 많은 우연이 겹칠 확률이 얼마나 있습니까라고 하셨는데 또 작년 10월에도 하필이면 깜빡하고 보좌관 핸드폰을 잘못 갖고 가서 로그인을 해갖고 보고 있다가 그럼 찍힌 거냐라고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이춘석 의원의 해명이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죠. 이춘석 의원 보좌관의 주장도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고지고대로 믿긴 좀 쉽지 않을 것 같긴 하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할 가능성이 좀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주식 거래라는 것이 여러 차례 인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보도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주식을 거래하는 정황도 확인이 된다고 해요. 타인의 그런 거래를 임의로 할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겠죠. 본인이 그런 사실상 그 실소유주의다 보니까 계좌주의다 보니까 그러한 거래를 할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뭐 합리적인 그런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춘석 의원이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이미 수사기관에서는 입건 조치를 취했다고 하니까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한번 들여다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당 입장에서 살펴보게 된다면 당에서는 윤리감찰을 진상조사를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춘석 의원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당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서 당에서 탈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더 이상 적극적인 조사를 진행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에서 추가적인 그런 조사와 뭐 그런 것들을 진행하고 확인하거나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이후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지금 현재 지금 이 시각 이춘석 의원은 무소속이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이제 탈당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사실상 무소속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이 얘기도 저희 잠시 좀 자세히 짚어보긴 할 겁니다. 일단 말씀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아보긴 해야 되는데 당 차원에선 당을 나갔기 때문에 뭐 알아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지금 이때 국토위 국감 중에 주식을 확인하다가 사진이 찍혔던 거죠. 작년 10월에. 그리고 어제 공개된 사진도 지난 4일 본회의 중에 이 밑에서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고 주식 거래를 하다가 찍힌 사진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이 최수영 위원님. 이춘석 의원이 초선도 아니고요. 재선도 아니고요. 분명히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뭘 하면 찍힌다는 걸 알만한 사람인데 왜 자꾸 이렇게 주식을 보다가 찍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의 발현이잖아요. 저기 작년에 찍혔고 그다음에 저기다 또 보안 필름 깔면 잘 안 보이는 것도 다 알면서 그런 것들이 그 사실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고 중요한 건 주가 변동. 그다음에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내가 팔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빼야 되나 이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사람이 말하자면 습관적으로 여기에 상습범이 되면은 그다음엔 이게 그냥 일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 앉아서 표결하거나 질의 듣거나 하는 학문의 뜻이 있어야 되는데 학문의 뜻이 없고 오직 주가 변동과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그것만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 보면서 특히나 저걸 본 게 저는 타이밍이 공교로운 게 저게 이제 그 AI 관련한 정부의 발표가 있고 얼마 안 있어서 바로 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본인이 저걸 알고 들여다본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정책을 이번에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AI 지능을 만들었는데 이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됐을까? 본회에서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궁금한 거예요. 얼만큼 이게 시장에서 지금 이게 호가가 올라가는 건지. 그래서 본 거죠.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경제적 가치에 본인은 정치적 생명을 건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 지금 보면은 뭐 네이버 그다음에 뭐 LG 있잖아요. 저게 전부 다 보십시오. AI 수석이 대통령실 AI 수석이 출신이고 그다음에
그 과기부 장관이 LG AI 출신이고 그런 것들이 연동돼 있는 거니까 그 습관이 저렇게 무섭다.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네. 결국 그런 걸 몰랐겠느냐. 초재선도 아니고 알면서도 습관이 무섭고 지금 당장 얼마가 올랐는지 지금 팔 때가 아닌지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이런 이 어떤 경고 신호들이나 잘못된 이런 사례들 다 잊고 보게 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게 정말 아이고 뭐 잠깐 그 해갖고 봤다고 그 본 게 뭐 이렇게 문제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수익이 났나 안 났나 확인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사고 팔았다라는 겁니다. 추가로 공개된 사진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네이버라고 돼 있죠. 그리고 주문 수량 5주예요. 5주씩 해서 좀 이렇게 보고 있구나. 지금 호가가 어느 정도 되는 건지. 그리고 여기 보면 네 5주 해갖고 팔까 말까 요걸 지금 이게 실제 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보도에는 실제 처음에 이 사진을 보도한 이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원은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네이버 주식을 5주씩 분할 거래하고 있었다. 실시간으로 호가를 확인하며 주문을 정정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송영훈 변호사님 보좌관 주식인데 왜 본인이 분할 거래를 한 것이냐. 호가 확인하면서 왜 주문을 정정한 것이냐. 차명 거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때 한 번 한 겁니다 하면 이걸 차명 거래로 기소를 할 수 있는 거냐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한 번입니다 하면. 작년 10월 7일에 찍힌 사진을 보면요. 네. 그 사진에는 사무보좌관의 이름도 나와 있고 심지어 계좌번호도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사진이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포털 사이트에 그대로 남아 있더라고요. 다만 당시에는 이춘석 의원의 이름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슈화되지 않고 넘어갔는데 작년 10월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과연 보좌관의 계좌를 사랑하신 의원님이겠는가? 그렇게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사진을 잘 보시면요. 네이버와 그 LG CNS 종목이 떠 있는 화면에 좌측 상단에 보면 신용이라고 써 있습니다. 신용.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레버리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의 돈인 증거금은 30%나 40% 정도일 겁니다. 빚을 내서 투자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수익을 실현해야 되거나 아하. 혹은 손해가 났다면 손절을 해야 되는 조바심이 있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러면은 그런 조바심이 과연 보좌관의 조바심이었겠는가 아니면 본인의 조바심이었겠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좀 더 이 회의 중에도 이 국감 중에도 본회의 중에도 볼 수밖에 없었던 어떤 조바심의 근거가 이게 신용으로 빚을 내서 사갖고 빨리 좀 수익 실현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 그런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이 아이템을 지금 얘기를 하면서 지금 유튜브에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조윤선 변호사님, 보좌관이 명의를 빌려줬다고 하면 보좌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이 또 올라왔어요. 일단 이 사건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본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해당 법 위반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춘석 의원은 주범이 되겠죠. 주범이 되는 것이고 이춘석 의원의 보좌관의 경우에는 이것을 방조했기 때문에 방조범의 그런 지위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혐의는 수사기관이 판단을 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겠지만 네. 지금 나와 있는 각종 보도와 혐의 의혹을 살펴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지금 결국 방조죄, 보좌관도 방조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다라는 지금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죠. 지금 뭐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하고 뭐 회의 중에 뭐 이거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사실 진짜 주목하는 부분은 이겁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이춘석 AI 국대 발표 날 관련 주식 거래 의혹입니다. 이춘석 의원 말씀드렸죠. 지금 국정기획위에서 경제 2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경제 2분과가 AI 관련한 정책을 이 종합해서 담당하는 해당 분과인 건데 해당 분과장을 맡고 있으면서 AI 관련 주식을 이 종목을 사고 팔은 거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지난 6월이었었나요? 지금 우리 AI 전문가 다 모셔서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잠깐 보고 오시죠.
그래서 우리 경제 제2분과의 하나에 AI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AI 과학기술 부분에 대한 TF를 구성했습니다. 적어도 이건 국가적 관심이 가장 많고 대통령님께서 1호 공약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주일 정도 내에 저희가 주요한 아젠다는 설정하고 일주일 동안 네, 경제 2분과에 AI 전문가 많이 모셔서 저희가 이 정책 좀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이준석 의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 그 화면에 이 주식 앱에 있었던 그 종목들이 이런 거죠. 네이버, LG CNS, 카카오페이가 일단 사진에 찍힌 것만 이 세 가지였었다라는 건데 일단 세 개 중에 다 AI 관련이긴 한데 이 지금 이 네이버, LG CNS는 실제로 이 해당 당일 본회의가 오후 2시에 열렸는데 오후 2시에 과기부에서 똑같이 오후 2시에 우리 국가대표 AI 팀으로 네이버, LG CNS 선정됐습니다라고 발표를 한 바로 그 기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윤경호 위원님, 이거는 미공개 정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자본시장법 위반도 지금 수사 대상이다. 그렇죠? 담당 공무원이, 담당 공직자가 본인의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자 거래 의혹 딱 해당되는 거죠. 네이버나 LG CNS는 하필 국가대표 AI팀의 대상 주식이고 다만 카카오페이는 뭐 상관없다 하더라도 네. 저 중에 네이버나 카카오페이 같은 건 아마 주식 투자에 처음 뛰어드는 분들도 기본으로 깔아놓는 흔히 말하는 국민주 뭐 이런 것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명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네. 하필 오후 2시에 저렇게 발표가 된 그 당사 종목이니까 저건 뭐 피할 수 없는 거고 이제 경찰이 지금 고발에 이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것이 이미 설명이 나왔습니다만 금융실명법 위반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자본시장법 위반 그리고 이제 공직자윤리법도 남아 있는 거죠. 비슷한 사안들과 비교를 해보면 네. 뭐 작년입니까 저작년입니까 김남국 전 의원 코인 뭐 가상화폐 네. 투자 이거 상당히 오래 갔었잖아요. 그때도 금액의 과다보다도 국회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공직자 그래서 사실 이번 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서 좀 보면 조감 새 눈으로 한번 이 사태를 보면요. 결국 공직자의 이중성, 공직자의 두 얼굴에 대해서 여론이 얼마나 지금은 차갑게 질타를 하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이춘석이라는 여당 의원 개인이 그것도 법사위원장, 사선 의원, 뭐 무게 있는 중진, AI 분과장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공직자라는 신분을 가진 특히 국회의원이라는 선출직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있는 공직자는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저는 그래서 하루 전날 터진 송원석 원내대표의 이 사면에 대한 요청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정치인 사면 절대 반대한다. 정치적으로 활용되는 거 싫다 그래놓고 하필 뇌물이나 횡령 같은 어떻게 보면 파렴치한 범죄와 연관돼 있는 전직 의원 또는 구 여권 인사 뭐 이들에 대해서만 대통령 비서실장과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했다. 이 둘 다 저는 겉으로는 뭐 올바라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뒤로는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이거에 대한 분노가 저는 이춘석 법사위원장에게 그리고 송원석 원내대표에게도 똑같이 가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말씀은 사실 이런 의혹을 가질 법하고 그리고 특히나 공직자로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김남국 전 의원 때도 코인 사태 때도 사실 금액을 떠나서 해당 사안에 대한 어떤 태도나 공직자로서의 어떤 윤리의식 이런 부분이 또 문제가 됐었던 거 아니겠느냐. 그때를 좀 다시 한번 회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다른 분들은 아마 시청자분들은 윤경호 의원님 법 진짜 잘하신다. 이거 이 법 저 법 막 말씀을 하셨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은 송 변호사님 사실 해당 법들이 뭐 저촉되는 법들이 굉장히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것들이 다 만약에 기소로 이어진다고 하면
이건 형량이 상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춘석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일단 금융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는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시에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에요.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은 접근 매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인증서라든가 생체인증수단 이런 것을 양도하거나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하고 빌려주고 빌린 사람 네. 처벌이 됩니다.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역시 세네요. 벌금이에요. 여기서 더 나아간다면 지난번 김남국 전 의원의 그 코인 거래 케이스에서 물론 김남국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만은 항소심이 현재 진행 중이고 이번 달 21일에 항소심 선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네. 재산을 신고하지 않고 공직자가 은닉한 경우에 그것을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김남국 전 의원 사건에서 무죄가 유죄로 바뀌고 그것이 판례로 남게 된다면 네. 이춘석 의원의 경우에도 주식을 적극적으로 차명 은닉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을 때는 형법의 문제도 추가될 수 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사안이 이춘석 의원으로서는 무거워질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뭐 혐의 하나, 그러니까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이런 혐의가 될 텐데 이럴 경우 형량 이렇습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다 상당히 좀 수위가 높은 수준의 지금 징역형입니다. 때문에 만약에 이게 실제로 유죄로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의원직 상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언뜻 생각할 때는 아니 이거 뭐 그렇게 일반인은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로 기소가 될 수 있겠어?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윤선 변호사님. 왜냐하면 윤리적인 문제와 실제 기소가 돼서 유죄 판단을 받는 건 좀 다른 문제 아니야? 이거 법정 가서도 다 이게 유죄로 인정이 될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의 지위에서 본회의장에서 그런 주식 거래를 했다는 그런 부분들에서 뭐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비난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네. 이 부분이 만약에 차명 거래가 아니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혐의가 입증이 되거나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핵심적인 부분은 이것이 차명 거래인지 아닌지에 그런 문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차명 거래로 한다면 그것 자체가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로 인해서 본인의 그 주식 보유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앞서 지금 송 변호사님께서는 김남국 전 의원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같은 것들 혐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직까지 1심에서조차도 무죄로 판단받은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혐의까지 적용될 가능성은 현재로서 좀 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융실명법 위반 자체가 굉장히 위중한 범죄임은 맞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서 이춘석 의원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는다든가 아니면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그런 가능성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마 많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여당 중진 의원 모습에 대해서 아마 많은 실망감을 금치 못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사실 이게 법적으로 유죄가 나냐 안 나냐의 문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그걸 떠나서 여당의 중진 의원 그리고 해당 상임위 그리고 정책을 맡았었던 의원의 행동이라고 한다면 많은 실망을 하지 않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만평이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이죠. 여기는 10,000원 버스예요. 10,000원 버스에 사람들이 꽉꽉 들어차 있는데 옆에 차가 한 대 지나가죠. 주식 차명 거래 의혹 이춘석입니다. 지금 한겨레 그림판인데 최수영 위원님. 네. 이거 그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네. 치열하게 저렇게 10,000원 버스 분비될 때 출근하는 것처럼 그런 경쟁과 아주 정말 힘든 과정을 통해서 단기 이익을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데 편안하게 앉아서 자 내부 정보 지금 확인된 의혹만 그렇잖아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남의 이름으로 주식 투자를 또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혹이죠. 그 의혹이죠. 그러니까 했다는 네. 게 지금 의혹이잖아요. 네. 핵심. 그러면은 이거 뭡니까? 누구는 특혜를 받아서 저렇게 고속도로를 질주하고 누구는 10,000원 버스에서 신호에 다 걸리면서 출근하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코스피 5천 시대를 얘기했지만 누군가에겐 특혜를 그다음에 시장에게는 오히려 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는 이런 이중성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적하셨지만 국민들이 분노한 지은 바로 저거죠. 누구는 저렇게 편하게 특혜를 누리면서 거대한 이익을 실현하고 우리는 정말 피 튀기는 경쟁을 통해서 주가에 대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해야 되는 이런 삶들이 저 그림 하나에 다 투영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지금 이 그림에서처럼 일반 서민들은
그러니까 개미들이 뿔이 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느냐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만 얘기한 건 아니죠. 앞서서 이런 얘기도 했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불법 부정거래를 통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믿어지는 이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켜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을 치다가는 패가 망신한다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오늘 첫날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6월이었었죠. 한국거래소에 갔었던 이재명 대통령.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드리겠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 얘기가 나오고 지금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윤경호 위원님. 여당 중진 의원이 장난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지금 받게 되는 또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대통령이 저 한국거래소에 가서 한 얘기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초점은 주가 조작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 적확한 사건은 사실 아니긴 합니다. 예.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춘석 의원의 경우는 지금 의혹 중에 하나는 내부자 정보를 그러니까 내부자 거래에 해당될 수도 있다. 본인이 아까 국정기획위원회 AI 분과장으로서 참여를 했다고 공식적으로 나와서 저렇게 AI 정책에 대해서 설명까지 했으니까 그런데 하필 AI 국가대표라고 선정된 그 종목들이 저렇게 거래 대상이었으니까 꼭 뭐 해당된다 안 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왜 지금 여당이 어저께 정청래 대표가 당내 조사위원회 진상조사 강력하게 목소리를 높였을까? 집권 초기에 개혁의 동력이 훼손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사례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보수 진영에서도 이거 너무 잘하고 있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디에서 과연 뚝이 무너질까? 아마 주변에 있는 누군가에게 먼저 무너질 거야. 왜냐하면 인사 관련해서 좀 흠이 있는 사람들 뭐 그래서 청문회 했는데 또 넘어가요.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은 자만심에 뭐 아니면 부주의에 뭔가가 나올 거야. 대표적으로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이춘석 의원의 경우는 정청래 대표의 후임인 법사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도 그러니까 사선 의원이라는 걸 넘어서 법사위원장이라는 것 때문에도 아마 더 타겟이 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집권 초기에 여당의 또는 대통령의 정부의 개혁 동력이 훼손되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꼬리 자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본인이 빨리 정리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경찰이나 또는 후속 수사가 네. 이루어져서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걸로 마무리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자칫 이 사안이 더 커지면 처음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이 동력이 불씨가 아예 꺼질 수도 있다. 좀 큰 사안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본인이 이미 법사위원장도 내려놓고 당도 나왔으니까 수사를 통해서 빨리 좀 이번 사안이 좀 정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말씀처럼 어제 이 문자 사진이 공개가 되고 대략 한 8시간여 만에 본인이 직접 민주당 탈당합니다. 입장을 밝혔습니다. 같이 볼까요? 변명의 여지 없이 제 잘못입니다. 당에 부담을 드릴 수 없다고 판단해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도 사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거의 다 내려놨어요. 이제 뭐 정말 남은 건 뭐 의원직 사퇴 말고는 이제 남은 게 없다라는 건데 다 내려놨는데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까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조현선 변호사님. 아니 이게 이렇게나 빨리 그러니까 본회의 중에 주식 거래한 거 죄송하다라고 한 건 인정인데 본회의 중에 주식 거래를 한 것뿐이면 법사위원장직도 내려놓고 민주당도 탈당을 할 만한 사안인 거야? 차명 거래가 아니라면 이라고 또 반문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춘석 의원의 입장에서는 민주당 중진 의원이잖아요. 사선 네. 의원이시기도 하고 법사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런 중진으로서의 그런 책임감을 느낀 게 아닌가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이제 2달 남짓 되었습니다. 2달 만에 이렇게까지 중대한 사건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본인이 차명거래 여부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 책임을 지는 것으로 보여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앞서도 지금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불거질 만한 의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앞서 뭐 내부자 거래라고 한다고 한다면 사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빨리 매도하는 것이 정상이었겠죠. AI 국가대표팀에 선정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관련된 보도창을 보게 되면 카카오에 대한 그런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이버라든가 다른 주식 거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내부자 거래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차명 거래인지 여부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가 국정 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코스피 5천 시대에 그런 부합하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죄하는 모습으로 저는 뭐 탈당을 하고 네. 법사위원장도 사퇴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진 의원으로서 좀 이 책임감을 갖고 사퇴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건데 본인이 사퇴한다고 해도 당사실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권향엽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이춘석 의원 본인이 자진 탈당하면 당내 조사 그리고 징계를 할 수 없는 만큼 진상은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사실 최수영 의원님, 김남국 의원 코인 사건이 있을 때도 탈당을 한다 만다 얘기가 있을 때 탈당하면 진상조사가 안 되는데 탈당을 하게 두는 게 맞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꼬리자르기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금 이게 이 주식만 했고 딱 요 세 종목만 했고 요것만 차명인지 요것만 지금 드러난 건 요것뿐이지 아직 확인된 게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나가버린 인사, 제가 아까 표현한 대로 이제는 당과는 무관한 인사입니다. 저에게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하거나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공식화된 워딩이잖아요. 좀 똑같은 얘기잖아요. 앞으로 경찰의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남 얘기 하잖아요. 민주당의 그 법사위원장이었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2분 과장이었고 그때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했다면 그때 직위를 갖고 했던 것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봐야죠. 근데 이제는 우리랑 무관하다. 뭐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건 정말 정치적으로 무책임의 극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꼬리 자르기로 비춰진다면 오히려 저는 국민의 분노가 더 커진다. 게다가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으로만 다 이제 윤리특위 구성해버리고 나면은 야당도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게 형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정치의 자성은 정치권에 촉구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전 개탄스럽다는 겁니다. 네, 이 결국 꼬리 자르기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지셨습니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볼까요?